안녕하세요. 피노차트 민지입니다. 오늘은 한국 철강 산업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중국의 덤핑 공세와 탄소 규제, 그리고 정부 대응의 한계를 중심으로 지금 이 산업이 어떤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철강 산업 대표 종목인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이 흐름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은 흔히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강 산업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철강 업체들의 구조적 덤핑 공세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자국 기업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약 70만원, 국내산은 9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가격 차이는 단순히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WTO 제소와 반덤핑 관세 청원 등을 통해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정부도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산업 전체를 방어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중국의 공세는 전방위적인 반면 우리는 아직 사후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지금 더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국내 철강 회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강 수급 전반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가격, 품질, 기준 모두가 중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산업 주권의 상실이고 나아가 경제적 종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라는 식의 인식이 이어진다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니라 기준, 균형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의 토대가 되었던 철강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대표 회사인 포스코를 예를 들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25% 철강 관세, 국내 경기 침체가 겹치며 포항제철소는 적자 전환. 2023년 영업이익은 불과 2조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한때 9조 원에 달했던 기업이 지금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리고 진짜 큰 투자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환원제철입니다. 탄소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나오는 탄소제로 제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상용화에만 수조 원, 국내 고로 11기를 전부 바꾸려면 68조 원 이상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외면하면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EU,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모든 철강 부품 완성품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조업의 공통 위기입니다. 철강 산업은 지금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철강 산업에도 반도체처럼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중국산 공세와 국제 무역 장벽, 탄소 규제라는 삼중고를 기업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차트를 함께 보며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노차트 피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월봉 차트입니다. 2020년 저점 이후로 2023년까지 잘 상승했었죠. 코스피의 경우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반면에 포스코는 2023년까지도 상승을 잘 했었죠. 그러나 2023년 이 시기에 중국산 반덤핑 철강들이 아시아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면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까지 중국 철강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전개된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흐름입니다. 그만큼 산업 구조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의 스토캐스틱 모멘텀 관점에선 어쨌든 바닥 구간이라 볼 수 있지만 모멘텀 지표가 바닥 구간이라고 가격이 바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는 횡보하면서 실제 가격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들인 20만원 구간이나 16만원 구간이 있기는 한데
어떤 자산이 극단적 상승 과정에서 고점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하락 과정에서 저점을 예상하는 것 또한 구조적인 모습이 나타나 주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봉 기준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면서 기술적으로는 전환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적어도 현재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해주어야 좋은 흐름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일봉을 보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이루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마저 하향 돌파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3월 급등 상승은 단기 트랩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현재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RSI 역시 40선 아래로 밀려 있으며 반등보다는 모멘텀 약화를 동반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다시 월봉으로 돌아와서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죠. 현재 가격이 극단적 공포에 의한 하락이라 판단되는 사람들은 매수할 것이고 산업 업황이 지속적으로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도하겠지요. 만약 하락한다면 이 전 저점들을 보면 21만 원선이나 16만 원선에서 저점이 형성되곤 했었는데요.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만약 상승한다면 늦어도 7월 월봉에서 일목구름대 양온 안으로 들어 오는 상승 마감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전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현대제철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로 보면 2011년 고점 이후로 하락 추세 진행 중이며 2008년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여 움직이는 중입니다. 2만 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 구간이 반등 전환의 시도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제철 주가도 2011년 최고점 대비해서 91%까지 하락했었고 현재 기준으론 83% 내려온 가격입니다. 웬만한 주식, 코인 등의 가격들도 90% 이상 하락한 경우 보통은 다 내려왔다고 보는 편인데요. 현대제철이 이 산업 구조의 위기를 잘 견뎌낸다면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 저점에 가까운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점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좀 더 내린다면 현재가 기준으로는 많은 퍼센트로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대제철 또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이라면 매수를 할 것이고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주봉과 월봉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포스코 차트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구조입니다. 일봉을 보면 당이 이동평균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일목균형표 기준으로는 음운 아래에서 구름 진입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만약 하락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반등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가격 위치 자체가 바로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믿고 매수하는 것이기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다시 한번 아래의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한 매수 결정이겠지요.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큰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낙폭 과대 구간을 기반으로 매수자 우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볼 구간입니다. 수고했어요, 피노. 주식 차트에서도 얼마나 우리 철강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지 나타내준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탄소 규제, 무역 장벽, 중국산 저가 공세.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는 우리는 다시 한번 산업 주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차기 정부가 진심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피노차트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